안녕하세요. 북강풍수지리연구입니다. 오늘은 충남 논산시 연산면 고종리산 13-1에 있는 김장생이 증조부와 조부 및 부모묘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장생의 가계도에 대해 먼저 알아보겠습니다. 김산의 부인은 허씨 할머니가 유복자 김철산을 낳고 김철산은 좌의정 김국광을, 김국광은 김국류를 낳고 김국류는 김장생의 증조부인 김정륜을 낳습니다. 김정륜의 막내 아들 김호가 대를 이어가게 되며 김호의 큰아들 김계의 외아들이 김장생이 되고 김장생의 큰아들 김우는 임진왜란 때 실종되었으며 둘째 아들 동방 18년인 김집은 절손되고 셋째 아들 김반이 우선해서 7명의 대제학 등 많은 인물들이 나오게 됩니다. 김장생의 아버지 김계위묘의 모습입니다. 위아래 쌍분으로 김계위와 부인 평산신씨를 각각 모셨습니다. 김계위는 김국광의 고손으로 중종 21년인 1526년 태어나 41살의 문과 중시에서 장원급제에 동부승지와 대사원을 하고 이조 참의와 예조 참의를 하며 산사로 명나라에 다녀오게 됩니다. 전라도 관찰사와 형조 참판을 역임하며 1582년 57세의 나이로 세상을 하직하게 됩니다. 김해북 약 30m인 김액이 김계위묘로 들어오고 있으며 묘의 좌양은 신좌의량으로 김액선 방향입니다. 김해폭이 30m로 커서 지기가 매우 크게 됩니다. 들어온 김액이 수맥과 살기맥으로 이루어진 1차 수살맥과 만나 멈추면서 축적된 지기가 앞뒤 방향이 신과 을 방향 하늘에서 내려오는 청기와 만나 김계위묘의 음택혈을 형성하였습니다. 청기는 혈에만 내려오며 혈에서 1m만 벗어나도 내려오지 않게 됩니다. 화면은 혈의 가로 크기로 약 6m입니다. 화면은 혈의 세로 크기로 약 7m이며 김계위묘는 인물이 나오는 귀열이 되었습니다. 김계위묘로 들어온 김액선이 묘 내부에서 두 개로 나눠지지 않고 그대로 직진하여 묘는 한 사람을 김액선 위에 모실 자리가 되었으며 김계위묘는 김계위 한 분만을 모셔 혈에너지를 정확하게 받았습니다. 김계위묘 바로 위에 있는 부인 평산신씨의 묘입니다. 평산신씨묘는 김액이 들어오나 김액이 멈추지 않아 혈을 형성하지 못해 청기가 내려오지 않으며 땅속도 혈의 구조를 갖추고 있지 않습니다. 입수의 모습으로 입수 뒤에 하늘이 보여 장손에게는 좋지 않을 것입니다. 당판의 모습으로 당판은 적당한 크기이며 김계위묘에서 김액이 멈추고 더 이상 김액이 내려가지 않아 김계위묘 아래에 있는 묘들은 모두 혈을 형성하지 못하였습니다. 청룡선익의 모습으로 청룡선익이 있어 당대 발복할 것입니다. 약간 도드라져 보이는 백호선익의 모습으로 역시 당대 발복할 것입니다. 김장생의 증조부인 김종륜묘의 모습으로 부인 영산시씨와의 합작묘로 김계위묘 바로 아래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김계위묘에서 혈을 형성하며 김액이 멈추고 더 이상 아래로 내려오지 않아 김종륜묘는 혈을 형성하지 못했습니다. 김종륜묘 아래에 있는 김종륜의 큰아들 김석의 묘로 양자로 들어왔으며 역시 김액이 위에서부터 내려오지 않아 혈을 형성하지 못했습니다. 공중에서 내려다본 김계위묘역의 모습입니다. 아래쪽에서 본 주산의 모습으로 주산이 낮은 목체 형태를 하고 있어 학자와 높은 관료가 나올 것입니다. 청룡의 모습입니다. 청룡이 아래로 가며 낮아져 부모에게 효도하며 청룡이 환포하여 빼어난 명예를 가진 인물이 나올 것입니다. 백호의 모습입니다. 김장생이 조부 김우묘가 있는 용맥이 백호가 되고 백호가 청룡보다 우람하여 차남들이 더 잘 될 것이며 백호가 아래로 가며 낮아져 부인이 공손할 것입니다.
공주에서 내려다본 김계유묘 조안산의 모습입니다. 조안산의 모습입니다. 안산이 낮은 금채봉이 되어 재물이 들어올 것이며 그 뒤에 일자문성이 있어 사회에서 뛰어난 인물로 만들어줄 것입니다. 조산이 여러 겹으로 되어 있어 대를 이어 발복받을 것이며 탐낭 목성도 있어 귀한 인물도 나올 것입니다. 김계유묘 위에 있는 용맥에서 김액선이 좌선을 하여 입체를 형성한 후 김계유묘로 김액선이 들어가게 됩니다. 즉 김계유묘는 좌선용이 횡혈을 형성하였습니다. 아래쪽에서 본 입체의 모습입니다. 후룡을 타고 아래로 내려가 보겠습니다. 용맥은 적당한 크기입니다. 용맥이 깨끗하여 귀가 나올 모습입니다. 후룡은 조상을 의미하며 후룡이 단단하고 양명하여 조상의 격이 높아 후손들 또한 격이 높을 것입니다. 용맥이 깨끗하여 귀가 나올 모습입니다. 용맥의 중심이 잘 서 있습니다. 후룡은 횡령이 되어 거의 변화 없이 내려가고 있습니다. 김계의 묘역에 도달했습니다. 김장생이 조부인 김호의 묘로 부인 전희수와의 합작묘이며 김계유묘의 백호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김호묘는 김액이 들어오지 않는 무맥지로 혈이 아니며 당연히 천기 또한 내려오지 않고 땅속도 혈의 구조를 갖추고 있지 않습니다. 입수의 모습으로 입수 뒤에 하늘이 보여 장손이 좋지 않을 것입니다. 당판의 모습으로 당판이 적당한 크기이며 아래 후손들의 묘가 보이며 역시 김액이 내려가지 못해 모두 혈이 되지 못하였습니다. 청룡의 모습으로 김계묘가 있는 쪽이 청룡이 되며 청룡이 주맥이 되고 김호묘가 있는 용맥은 보조맥이 됩니다. 백호의 모습입니다. 백호가 유순하게 앞으로 가며 낮아져 부인이 유순하며 남편에게 공손할 것입니다. 공주에서 내려다본 김호묘 조안산의 모습입니다. 조안산의 모습입니다. 안산이 옥대사가 되어 혈이 되었으면 왕과 대면하는 높은 직위에 있는 사람이 나왔을 것입니다. 조산이 여러 겹으로 되어 있어 혈이 되었으면 여러 대를 거쳐 발복받았을 것입니다. 정리하면 명문가로 발돋움한 광상 김씨는 김호 후손에서 문묘에 배양되는 인물 2명과 대작 7명 등 여러 인물들이 나오게 되는데 김장생의 증조부 김종류묘와 조부 김호묘는 모두 혈이 되지 못하고 붙인 김계유묘가 김해폭 약 30m의 귀혈이 되었습니다. 즉 김장생이 붙인 김계유묘가 광상김씨 인물들이 나오는데 일조를 하였을 것입니다. 이상으로 김종윤과 김호, 김계유묘에 대한 풍수지리학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북강풍수지리연구에서 말씀드렸습니다.